혹시 회사 앞으로 내용 증명 우편 이런 거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받으면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수 있죠. 아, 그렇죠. 당황스럽죠, 보통은. 네, 하지만 이걸 오히려 잘 활용하면 분쟁 해결의 어떤 실마리,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무법인 KMP의 가이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요. 기업 입장에서 이 내용 증명 답변서를 어떻게 좀 전략적으로 작성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핵심만 딱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네, 이게 내용 증명 답변이라는 게요. 그냥 뭐 답장 하나 보내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쓰느냐, 이게 앞으로 혹시라도 생길지 모를 그 법적 분쟁의 방향, 이걸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아, 첫걸음이요? 네. 그리고 내용 증명이라는 게 우체국 통해서 공적으로 증명되는 거잖아요. 언제 누가 누구한테 어떤 내용을 보냈다. 이게 다 기록으로 남으니까요. 그 자체로 소송의 기초 증거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신중하고 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거 그냥 무시하면 안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꼭 답변을 해야 하는 걸까요? 그게 제일 큰 이유가요. 바로 묵시적 인정, 이걸로 간주될 위험 때문이에요. 묵시적 인정이요? 네, 답변을 안 하면 상대방 주장을 그냥 뭐랄까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법정 가면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죠. 아, 불리해진다. 네, 그래서 답변서는 사실 분쟁을 소송까지 안 가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요. 기회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 소송으로 간다 해도 우리 주장이 얼마나 타당한지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 자료가 되는 거고요. 또 상대방은 이미 법률 전문가, 뭐 변호사 같은 분들 도움받아서 보냈을 가능성도 꽤 높거든요. 아, 상대방은 이미 준비를 하고 보냈을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죠. 무시하는 건 정말 위험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답변서를 쓰기로 마음먹었다면 뭘 가장 먼저 해야 할까요? 바로 그냥 반박 내용부터 막 생각하면 되나요? 아니요, 그 전에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증거 확보하고 그걸 철저하게 검토하는 거예요. 증거 확보. 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답변서에서 한번 우리가 제시하거나 인정한 사실은요, 나중에 소송 가서 그때 실수였습니다. 이렇게 뒤집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와, 한 번 쓰면 끝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초기 대응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계약서 원본은 당연하고 뭐 주고받은 이메일, 메신저 대화, 혹시 통화 녹음한 거 있으면 그것까지 대금, 지급 내역 같은 거 이런 관련된 모든 자료를 진짜 꼼꼼하게 시간 순서대로 쫙 정리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증거를 먼저 싹 모으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입장을 정리하는 순서군요. 이때 좀 주의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게 객관적인 사실하고 법적인 해석, 이걸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과 해석을 분리한다. 네, 예를 들면 뭐 요청하신 그 뭐뭐 사실 자체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바로 저희 회사의 법적 책임 발생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요. 조건부로 인정하는 방식도 신중하게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아, 무조건 부인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군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답변서 내용부터 시작해서 혹시 나중에 소송까지 가더라도 우리 주장의 논리가 일관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주장에 힘이 실리고 신뢰를 얻을 수 있겠죠. 네, 일관성. 정말 중요하겠네요. 자, 증거도 모으고 입장도 정리했어요. 그럼 이제 진짜 답변서를 써야 하는데 어떻게 써야 좀 효과적일까요? 막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싶을 때도 있을 텐데. 바로 그 감정적인 표현, 이게 절대 금물입니다. 뭐 예를 들어,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린 잘못 하나도 없어요. 이런 식의 반응은요,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된다. 네. 오히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어떻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볼 때 이렇다, 이런 식으로 좀 차분하고 법률적인 용어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주장을 그냥 뭉뚱그리지 말고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짚어가면서 어떤 사실과 법적 근거, 예를 들면 관련 법조항이나 판례, 아니면 계약서 몇 조 몇 항, 이런 걸 들어서 그 주장이 왜 타당하지 않은지를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그냥 반박만 쭉 늘어놓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방향 같은 것도 좀 제시하는 게 좋을까요? 아, 네, 맞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협의할 의사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 어떤 조건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우리는 뭐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든지 이런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는 게 좋아요. 아하. 그리고 답변 기한을 명시한다거나
혹시 추가 자료가 필요하면 언제까지 주겠다 이런 식으로 딱 명시를 해서 불필요한 오해나 추가적인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 답변서를 잘 쓰려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협박죄 이런 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정당한 권리 행사를 넘어서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그런 해를 끼치겠다는 걸 알리는 거죠. 이러면 협박죄가 될 수 있어요. 해악의 고지. 네. 예를 들면 가만두지 않겠다,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리겠다, 심지어 가족에게 불이익이 갈 거다. 이런 표현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된다. 네. 그리고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그냥 무조건 형사 고소할 겁니다. 이런 식의 과도한 법적 조치 예고도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표현하는 게 안전할까요? 그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우리 입장은 좀 강하게 전달하고 싶을 텐데요. 예를 들면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저희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는 필요하다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권리 구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니면 현재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정도가 좋겠죠. 객관적이고 좀 절제된 표현이군요. 네, 객관적이고 절제된 표현이 바람직합니다. 이게 정당한 권리 고지랑 위협적인 협박, 그 경계가 좀 모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어 선택을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잘 작성한 답변서 언제 어떻게 보내는 게 가장 좋을까요? 답변은 가능하면 빨리 보내는 게 좋습니다. 보통 내용 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한 7일에서 14일 이내, 그러니까 1주에서 2주 안에 회신하는 걸 권장하는데요. 7일에서 14일? 네. 근데 만약에 증거 검토나 내부 논의 때문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러면 미리 상대방한테 전화나 이런 걸로 연락을 해서 양해를 구하고 답변 기한을 좀 조율하는 게 좋습니다. 미리 연락해서 조율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보낼 때는 반드시 내용 증명 우편으로 보내셔야 돼요. 등기 우편에 배달 증명까지 포함해서요. 그냥 일반 우편이나 택배는 안 되고요. 네, 안 됩니다. 그래야 언제 어떤 내용을 보냈고 상대방이 그걸 언제 받았다. 이걸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니까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우체국에서는 그 사본을 3년간 보관해 주기도 하고요. 3년이나요? 발송 후에도 확인할 게 있나요? 네, 보내고 나서 배달이 잘 됐는지 확인하고 상대방 반응을 좀 주시하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겠죠. 자, 오늘 내용 증명 답변서 작성 전략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 답변서는 그냥 편지 한 통이 아니라 분쟁 초기 단계에서 우리 입장을 명확히 하고 또 향후에 있을지 모를 법적 절차까지 대비하는 아주 중요한 전략 문서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정은 잠시 좀 접어두고 철저하게 증거 검토하고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접근하는 게 핵심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답변서에서 한번 인정한 사실은 나중에 뒤집기가 정말 어렵다는 점, 이걸 꼭 명심하시고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네. 그리고 혹시 분쟁 상대방이 해외에 있다. 그러면 그 해당 국가의 법이나 절차까지도 염두에 둬야 하고요. 복잡해지죠. 그렇군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혹시 갑작스럽게 내용 증명을 받으신 분들, 당황하지 않고 이 상황을 좀 슬기롭게 헤쳐나가시는데 든든한 가이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볼까요? 만약에 이 내용 증명 답변 후에도 분쟁이 잘 해결되지 않고 협상이나 소송 단계로 넘어간다면 그때 각 단계별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전략적인 포인트는 과연 무엇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